안녕하세요. 세계금융연구원 골든클럽 원장 정기준입니다. 자, 이번 주 주식시장 분위기가 좀 왔다 갔다 했어요. 그리고 마지막 금요일 날인데도 금요일 시장에서 참 잘 나갔었는데 너무 좋았었는데 상승 종목 수도 많고 그러다가 또 갑자기 뉴스 한 방에 다 나가 떨어졌죠. 참 시장 변동성이 너무 크고 대응하기도 쉽지도 않고 뭘 사야 될지도 모르겠고 진짜 개인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은 이 뭘 사야지 될까? 주식을. 그것도 너무 고민이 되고 그런 한 주였던 것 같아요. 축구가 이겨서 기분이 좋습니다. 네. 우리 태극 전사들 너무 열심히 싸워줘서 기분이 좋고 주식시장도 지금 뭐 그래도 살아나고 있잖아요. 다시 반등하고 상승 종목 수도 좀 더 많아지는 것 같고 오늘 모처럼 금요일 상승 종목 수가 많아졌거든요. 이런 기세가 좀 유지되면 좋을 것 같아요. 근데 이제 지나치게 우량주들에서 변동성이 나오다 보니까는 큰 변동성이 나오다 보니까 이거 자체가 우리 개인 투자자들의 심리를 좀 회방을 놓는다고 그래야지 될까요? 뭐 이렇게 흔들릴 수도 있고 그런 상황에서 좀 중심을 잡아가는 역할을 계속해서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주제 내용 한번 좀 보자고요. 피지컬 AI, 그러니까 휴머노이드, 로봇이냐 아니면은 반도체냐, 반도체 중에서도 소부장. 이번 주에 좀 이 종목들 움직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뭐를 사야지 될지 이것도 참 궁금하고요. 한번 좀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아서 오늘 주제로 잡아봤습니다. 자, 먼저 코스피 지수 좀 볼게요. 시장이 참 쉽지 않죠? 그 보면은 좀 많이 밀렸었어요. 날에 별로 좋지는 않았었죠. 뭐 악재가 이런저런 악재들이 있었고 그 중에서 뭐 이번 주에도 끝까지 악재들은 따라다녔습니다. 가장 좀 중요한 것은 인플레이션인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 왜 인플레이션이 꼭 나쁠까? 아니면은 인플레이션은 항상 악재로서 시장의 불청객일까? 이 생각도 한번 고민을 해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어쨌거나 추세 미국의 장기 국채 금리의 추세는 계속 올라가요. 그러니까 뭐 미국에서 기준금리를 올리던 내리던 안 올리던 간에 올릴 가능성이 높아졌다는 것에 대해서는 누가 거기에 대해서 아니라고 할 사람은 없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는 인플레이션 입장에서 본다면 좀 불리한 상황이긴 하죠. 계속 한번 튀었던 부분 전쟁, 이란 미국 전쟁으로 인해서 튀었던 부분이 계속 남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제가 생각할 때는 이게 꼭 국제유가 때문일까? 그런 생각은 들어요. 이번에도 다시 토마호크를 날렸었잖아요, 미국에서 이란에. 헬기가 공격을 당한 것으로 전해졌고 아파치 헬기가 호르무즈에서 공격을 당한 것으로 알려졌고 그것에 대한 보복으로 토마호크 20기를 날렸어요. 20몇 기를 날렸죠. 그게 하나에 54억 정도 할 거예요. 지금 환율로 따지면. 그럼 그것만 해도 그냥 한 방에 그냥 1,000억 날리는 거거든요. 일단 전쟁을 하게 된다는 것 자체가 돈을 쏟아붓는 것하고 같다는 거죠. 그럼 그것도 채워넣어야 되잖아요. 정부에서는 돈을 풀어야지 되는 거고 결국엔 전쟁이 일어난다는 것은 누군가들은 어차피 돈을 풀어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거는 머물러 있지 않습니다. 지금은 이게 글로벌 기반 경제가 트럼프가 계속 닫으려고 어떤 노력들을 했지만 그게 닫히는 수는 없는 거죠. 뭐 관세를 어떻게 하고 뭐 그러지만은 미치광이 소리고 지금 이미 열려 있는 상태에서 솔직히 중국을 막는다고 해서 중국 없이 세계가 돌아가나요, 지금? 중국 없이 세계가 돌아갈 수는 없죠. 뭐 미국이 패권을 쥐기 위해서 하는 노력들일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지금 인플레이션 상황을 유도를 하는 거일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해요. 트럼프. 정책상 인플레이션을 계속 유도하는 뭔가를 하는 거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인플레이션이 유발됐을 때 슈퍼리치들은 돈을 많이 벌거든요. 다만 서민들이 경제 생활을 하는 게 많이 어려워지죠. 물가가 너무 비싸져 버리니까요. 저는 충분히 트럼프는 그럴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인플레이션에 대한 얘기가 오늘의 출발점이 될 텐데 이게 독이냐 약이냐? 저는 물가가 오르는데 주식시장은 안 오를까? 라는 생각을 해요. 물론 이제 근원 물가가 너무 막 올라버리는 것은 금리 인상을 너무 빨리 진행시킬 수 있기 때문에 문제가 되겠죠. 그렇지만 근원 물가가 막 빠른 속도로 올라가지만 않는다면 무리해서 금리 인상이 이루어지긴 좀 힘들거든요. 그러니까 이 인플레이션 최근에 물가 압박 때문에 좀 고민이 되는 부분들은 있어요. 엔캐리 청산이라든지. 일본도 물가 압력이 심하거든요. 근데 지금 이
일본의 금리가 좀 높아진다고 해서 그 차이의 갭이 메워지겠느냐? 그게 아니라면은 '부채와 엔캐리 청산이 이슈가 될 수 있을까?'라는 생각도 하고, 심리적인 영향은 될 수 있겠지만은. 그럼 5 월에 물가지표가 높을 수 있었던 이유 중에 하나는 나스닥이 많이 또 올랐잖아요. 주가 지수도 포함이 됩니다. 물가지표예요. 나스닥이 5월 달에 이렇게 많이 올랐는데 5 월에 물가지표가 높을 수 있고, 6월 달은 나스닥이 좀 주춤했으니까 6월 달은 물가지표가 전반적으로 안정을 보일 수도 있어요. 물론 이제 근원 지표는 다를 수도 있겠지만. 어쨌거나 우리가 계속 경계해야지 될 것은 금리 인상과 관련된 부분이다. 환율이 이렇게 한순간에 폭등해 버렸었어요. 별 이유도 없어요. 별 이유 없이 이렇게 폭등을 했었단 말이에요, 환율이요.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의미를 갖는 거죠. 한국 시장에도 마찬가지로 환율이 이렇게 튀면서 국내 주식 시장에서 주요 종목들이 흔들렸단 말이에요. 뭐 삼성전자를 한번 대표 종목으로 좀 보자고요. 대표적으로 삼성전자도 그 여파에서 벗어날 수가 없었었고, 환율이 그렇게 올라가는 데 있어서 성장성이라는 부분, 그리고 안정성이라는 부분, 인플레이션 문제가 금리 인상으로 연결이 되고, 금리 인상, 채권 금리의 상승, 이거는 주식시장이 특히 성장주에게 압박되는 부분이고, 성장주를 압박하는 요인이 될 수 있단 말이죠. 버블을 되게 싫어하는 거죠. 안전자산을 좋아하게 돼요. 안전한 쪽으로 돈이 흘러가죠. 금값이 오른다든지 달러화가 오르죠. 무엇보다도 달러화 가치가 상승을 하죠. 자금들이 달러화로 회귀를 하죠. 여기저기 뿌려져 있는 비달러화 자산이 달러화 자산으로 회귀를 하게 되죠. 여기서 버블이 있는 쪽들일수록 더 무너지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버블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그렇죠. 성장성을 버블이라고 얘기하기는 좀 무리가 있습니다. 자, 그러면 피지컬 AI 로봇과 반도체 소부장, 뭐 주성 엔지니어링 주가 볼까요? 오늘 좀 흔들렸지만은 최근에 막 올라갔고, 시장 약세에도 HPSP 주가 보시면은 또 요렇게 많이 올랐고, 반도체 소부장 쪽에서 종목들이 꽤 흐름들이 괜찮게 나왔어요. 뭐 한미반도체도 덩달아서 뭐 급등을 했고, ISC, 뭐 리노공업 뭐 요런 종목들도 많이 올라갔고, 주가 수준이 높았어요. 많이 올랐어서 그동안 HBM 이슈로 많이 올랐단 말이에요. HBM 때문에 한국에 HBM이 잘 나가니까 그 덕에 한국에 있는 소부장 종목들도 많이 올랐죠. 근데 사실상 HBM에서 돈을 많이 버는 장비들, 이런 거는 수입산이 많습니다. 사실상 지금 우리가 바라보는 반도체 소부장은 조금은 다른 시각에서 볼 필요가 있습니다. HBM 쪽을 좀 내려놓을 필요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그게 부정적이진 않다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번에 로봇주들도 많이 올랐는데요.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뭐 어제부터 반등을 해서 좀 올랐고, 현대차 같은 경우에도 좀 반등을 해서 올랐고, 로보티즈 뭐 이런 종목들도 오늘 뭐 많이 올랐다가 좀 밀렸고, 추세적으로 뭐 이번 주만 놓고 봤을 때 반도체 소부장이 일단 이기고 있는 거죠. 그리고 뭐 LG전자를 비롯해서 최근에 로봇 관련 주들은 하락했다가 반등을 모색을 하고 있는 거고요. 오늘 일단 반도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상당히 많이 오르다가 훅 꺼져 버렸어요. 주가 이렇게 보시는 것처럼 슬금슬금 올라오고 있는데, 다시 오늘 올랐던 게 그냥 한 방에 다 무너졌었단 말이에요. 뉴스가 하나 나왔죠. 해치펀드에서 칩에 대한 투자를 줄일 것이다, 축소할 것이다라는 얘기가 나오자마자 미국 마이크론부터 쑥 떨어졌어요. 그러나 공교롭다고 얘기해야 될까요? 좀처럼 외국인들이 순매수하지 않는데, 오늘 이렇게 보시면 외국인이
2조 2천억 원 순매수를 했어요. 개인은 물량을 떠넘겨 줬고요. 요거 의미하는 바도 참 재밌어요. 항상 좀 그런 식이었던 것 같아요. 사고 싶은 게 있으면 이런 식의 플레이들이 많이 나오는 것 같습니다. 이거는 국내 언론뿐만 아니고 전 세계 언론에서 비슷한 것 같아요. 아마도 어떤 헤지펀드 쪽에서는 여러분들 참고로 이 헤지펀드가 우리가 상상하는 자금을 초월합니다. 어마어마하게 돈이 많습니다. 헤지펀드가요. 음, 진짜 뭐 몇백 조 돌리는 헤지펀드들이 무수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그 영향력에 대해서 우리가 상상하는 것보다 크다고 생각하시면 될 거예요. 근데 최근에 보시면은 안 샀어요. 없어요. 외국인 순매수가 없어요. 못 샀어요.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못 샀어요. 외국인이. 사고 싶은 거죠. 제가 볼 때는 그런 얘기들 나오는 건 누군가들이 정말 너무 사고 싶은데 비싸서 어떻게 할 줄을 모르는구나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음, 자, 칩을 줄일 일이 지금 아닌데 우리가 이 메모리 반도체 시장에 대해서 좀 알고 넘어가야 될 것 같아요. 만약에 헤지펀드들이 비중을 줄인다. 그 조건이 있어요. 제가 봤을 때 크게 두 가지 조건이 있다고 봐요. 좀 짧게 놓고 봤을 때. 어, 짧은 시간을 놓고 봤을 때는 음, 엔비디아가 안 좋아져야지 돼요. 엔비디아의 베라루빈 맞나요? 베라루빈 차세대 칩, 차세대 AI 아키텍처, AI 서버 아키텍처 그게 망해야지 돼요. 그게 생각보다 수요가 없어야지 돼요. 그러면은 메모리 반도체에 대해서 좀 비중을 줄여도 될 거예요. 첫 번째 조건. 두 번째 조건. 중국이 이 HBM을 따라올 뭔가를 만들어서 올라와야지 돼요. 자, 우선 베라루빈에는 일단 HBM4가 탑재가 되고 중국에서 그 수준의 칩을 내놓으려면은 제가 볼 때는 3년, 빨라야 3년 정도 걸릴 것 같아요. 그러면 그 3년 동안 시장 선도업체들은 가만히 있냐? 라는 거죠. 그럴 수는 없을 거예요. 그렇진 않을 거예요. 그러니까는 그거는 아직 중국이 따라온다? 훨씬 먼 얘기죠. 그 다음에, 차세대 AI 아키텍처가 무너진다? 수요가 없다? 그럴 일도 없을 거예요. 왜냐하면 기존의 GPU를 써서 AI 서버를 구축했던 시스템들 이제 효율이 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갈수록 효율은 떨어지거든요. 전력 소비는 늘어나게 되고 그리고 지금 데이터들은 더 방대해지고 그럼 이게 경쟁에서 못 쫓아간단 말이죠. 차라리 지금 베라루빈 같은 칩셋이 전력 소모도 훨씬 적고 효율성 면에서 상당히 유리하단 말이죠. 속도의 차이도 월등히 크고 그러면은 교체를 안 할 수가 없단 말이죠. 당연히 지금 그 교체 수요기에 맞춰서 베라루빈이 판매가 될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AI 서버 플랫폼을 구축을 하는 데 있어서 가장 많이 수요를 하는 거는 엔비디아에서 수요를 하겠죠. 엔비디아 AI 서버 플랫폼에서 가장 많이 수요를 할 거고요. 거기에 칩이 많이 들어가죠. 근데 가정이에요. 이게 구글도 서버 플랫폼이 있고요. AI 서버 플랫폼이. 구글도 무시 못해요. TPU 구조에서의 지금 좀 수요도 만만치는 않으니까. 근데 그 메모리 들어가죠. HBM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어느 누가 AI 서버 플랫폼을 한다고 하더라도 뭐 아마존이 됐던 마이크로소프트가 됐던 누가 1위로 올라오더라도 메모리는 필요해요. 많이 필요해요. HBM. SK 하이닉스한테 줄서기 하려고 젠슨항은 영업하러 온 거야, 한국에. 우리한테 부품을 몰아주던지 뭐 그거 우리한테 싸게 그냥 고정된 가격으로
우리 출하하는데 차질 없이 너네가 우리를 최우선으로 공급해 줬으면 좋겠어. SK 하이닉스야. 그거랑 너네 회사가 향후 AI 플랫폼을 우리 거를 쓰면 좋겠네. 구글 이런 데 거 쓰지 말고. 그런 건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뭐 한국하고 어떤 파트너 그 관계가 됐을 때 가장 득이 될 수 있는 거는 엔비디아인 거겠죠. 한국 잘 되라고 한국에 방문해서 그런 건 아닐 거고 아마도 대만과 엔비디아가 잘 되는 걸 더 우선시 생각할 수 있다고 봐요. 어쨌거나 지금 가정을 들어봤을 때 SK 하이닉스에 대해서 비중을 축소해야지 될 시점은 가능성으로 따졌을 때 매우 낮다는 거죠. 가능성이 희박하다는 거죠. 얘기가 약간 벗어나는 것 같기도 한데 오늘 주제에서. 근데 오늘 주제를 설명을 하기 위해서는 이 부분이 먼저 전제는 돼야지 될 것 같아요. 오늘 또 이렇게 SK 하이닉스 주가가 급등하다가 하락했으니까. 자, 그러면은 왜 반도체는 밸류에이션이 계속 낮았을까? 메모리 반도체 생산 업체들은 일반 메모리 반도체 삼성이 생산하는 어, DDR, 삼성이 많이 생산하는 그것과 HBM하고는 또 다른 영역이라고 봐야지 되고 그리고 과거 시장과 지금은 또 다르다고 봐야지 될 것 같아요. 지금 이 대목에서 SK 하이닉스의 실적을 한번 좀 보자고요. SK 하이닉스 어마어마한 실적 성장이 나오고 있고요. 그만큼 전보다 칩셋이 많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만큼의 칩셋이 필요할 거고 이거 영업이익률 보세요. 영업이익률이 미쳤죠. 영업이익률이 이렇게 나온다는 것은 아직 이 시장이 흔들리기에는 아주 먼 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런 마진율이 나오는데 이런 영업이익률이 나오는데 200조가 넘는 순이익을 예상을 하고 있단 말이죠. 지금 주가가 그렇게 올랐어도 PER이 7배란 말이죠. 음, 물론 SK하이닉스가 계속해서 이런 순이익을 내지는 못할 거예요. 누군가는 따라올 겁니다. 이 분야에 대해서. 분명히 따라오는 누군가들이 생길 거예요. 쉽지는 않겠지만 시간은 걸리겠죠. 시간은 꽤 오래 걸릴 겁니다. 지금 준비해서 따라올 수는 없는 부분인 거고 좀 아주 멀리 보고 100년을 보고 쫓아온다면 할만한 사업이죠. 중국은 쫓아올 것 같아요. 언젠가는 쫓아올 것 같아요. 중국은요. 음, 이렇게 낮은 PER을 계속 받았던 이유는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가 메모리 반도체 변동성, 가격 변동성이 너무 컸었어요. 메모리 반도체의 가격 변동성이 큰 거는 일단 뭐 교체 수요기, 업황 사이클을 따라가는 것도 있었지만 치킨 게임이 심했었단 말이죠. 근데 지금 이게 HBM이 치킨 게임 할 만한 상황도 아니고 램 시장도 DDR 시장도 다 싹 정리가 돼서 삼성이 거의 6, 70%의 시장 점유율을 지배를 하고 있고요. 안 쓰면 모를까. 그럼 메모리가 필요 없으면 가격은 확 떨어지겠죠. 아주 폭락을 하겠죠. SK 하이닉스의 매출, 영업이익, 이게 그냥 반의 반토막 나는 것도 순식간이 될 수도 있어요. 그건 뭐냐? HBM 필요가 없어질 때, 안 팔릴 때, 당장 그 걱정을 할 수 있을까요? 당장 그 걱정을 할 시대가 아닌 것 같아요. 왜냐하면요, AI는 AI 산업혁명이에요. 사람이 당연히 해야 될 일을 로봇이 이제 당연히 하게 된단 말이죠. 여기서부터 이제 피지컬 AI 로봇 얘기가 나옵니다. 문명에 큰 변화가 생길 때 어떤 한 지점, 그 지점이 좀 상당히 빨리 온다고 봐야지 되죠. 그럼 앞으로의 이 시대가, 이 문명 시대가 어떻게 흘러갈지 아무도 예측을 못하게 돼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그거를 지켜서 나가서 끌고 가는 데 있어서 너무 중요한 부분은 칩이란 말이에요. 이 칩 없이는 아무것도 안 된단 말이죠. 근데 이 칩이 더 발전하면 발전했지, 그리고 수요가 더 많으면 많아야지 수요가 줄거나 그럴 가능성은 낮아요. 자, 당장만 놓고 보자고요. 게임에서 적극적인 AI를 아직 못하고 있죠. 그냥 게임 산업에서. 우리 여러 모든 산업들을 보자고요. AI 수준이 어느 정도 올라와 준다면, 아직도 AI 수준은 더 올라와야지 되고요. 더 학습이 돼야지 되고, 좀 더 좋아져야지 돼요. 그렇게 방향이 나아가고 있고요. 이제는 그 옵션이 돼요. AI가 되냐 안 되냐, AI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선택을 받느냐 못 받느냐가 돼요. 아무리 재밌는 게임이라고 보자고요. 게임인데 이 게임은 AI가 있고 이 게임은 AI가 없어요. 그럼 당연히 AI가 있는 게임을 선택할 거란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우리가 그냥 정해져 있는 어떤 룰들이나 맵이나 그런 것들에 따라서 계속 뭔가 화면도 지루해지고, 근데 게임에서 AI가 적극적으로 도입이 되면은 상상하는 대로 게임이 만들어지고 우리가 펼쳐서 확장을 해서 갈 수 있단 말이죠. 게임에서 도입을 안 할 이유는 없겠죠? 예를 들어서 설명한 겁니다. 그러면 그 산업이 아니고 그 어떤 산업이라 하더라도 AI는 계속 접목이 될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뭐 이미 말할 것도 없게 되겠고, 그런 세상의 변화가 있는데 이거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어마어마한 AI 서버 플랫폼이 필요할 거고요. 거기에 들어가는 메모리 칩도 당연히 계속해서 필요할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경쟁 업체가 뚜렷하게 기술이 올라오지 않는다면 지금은 계속 그냥 팔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당장 절벽을 생각하거나 아까 얘기했던 칩 가격이 갑자기 급락을 한다? 그렇게 될 가능성이 상당히 낮아요. 더군다나 휴머노이드가 이제 세상에 발을 내딛었어요. 피지컬 AI가요. 피지컬 AI가 결과적으로는 우리 인간이 채팅으로 AI도 질문을 하고 거의 답을 받고 뭐 이미지 편집을 받고 그러기 위해서 AI가 나온 건 아니라고 봐요. 제가 볼 때는 결과적으로는 피지컬 AI가 되기 위해서 AI는 만들어졌다고 생각이 듭니다. 피지컬 AI는 훨씬 더 정교해야지 될 거고요. 오류도 적어야지 될 거고요. 더 많은 서버에서 메모리를 필요로 할 거예요. 벌써 LG전자는 양재에다 1만 평 규모의 휴머노이드 학습장을 만든다고 얘기를 내놓았어요. 돈을 많이 앞으로 벌겠죠. 로봇을 팔아서요. 로봇을 팔아서 돈을 많이 버는데 거기에서도 누가 진짜 돈을 많이 벌까요? 로봇을 만들어서 파는 데가 많이 벌까요? 로봇에 대한 어떤 소프트웨어, AI 소프트웨어를 가지고 있는 데가 돈을 더 많이 벌까요? 칩을 공급하는 회사들이 돈을 더 많이 벌까요? 제가 볼 때는 칩을 공급하는 회사가 가장 돈을 많이 벌 거라고 봐요. 그때도. 이게 결과적으로는 AI 온 디바이스까지 될 거란 말이죠. 서버와 연결이 되어 있지 않아도 AI 휴머노이드 스스로 AI를 수행을 한다는 거죠. 그러면은 거기에 그 휴머노이드의 작은 공간에 이런 칩셋들이 들어가야지 될 건데 그게 아마 필수 조건이 될 거예요, 나중에는. 안 그러면은 어 많이 불안정해질 수 있거든요, 네트워크 상황에 따라서. 그렇잖아요. 와이파이가 끊긴다든지 그런 상황이 발생해요. 갑자기 어떤 공장에서 중요한 정밀 작업을 하고 있는데 와이파이가 갑자기 끊겨요. 이거 진짜 엄청난 문제가 발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데 들어갈 칩들도 만들어져야지 될 거고. 그러니까 우리가 상상할 수 없을 만큼 아주 무한대로 확장이 가능해질 거란 말이에요. 세상이 변할 거라는 거죠. 아마도 파일럿은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비행기도 자율주행, 전투기도 자율주행, 모든 분야에서 자율주행이 인간보다 더 나아질 거고요. 하물며 지금 FSD만 하더라도, 테슬라 FSD만 하더라도 완전 자율주행은 아니란 말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보다 낫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어요. 얼마나 많이 변할까요? 이 세상이요? 자, 근데 앞서서 거시경제 얘기하면서 인플레이션, 금리 상승, 미국의 장기 국채 상승, 계속해서 발목을 잡는 요인은 뭐가 될 것이다? 인플레이션으로 인한 금리 인상 가능성이 시시각각 발목을 잡아올 수 있다는 겁니다. 주식시장에. 그러면 성장성을 싫어한다 그랬죠? 로봇은 나중에 돈을 많이 벌 거예요. 휴머노이드는 많이 팔릴 거예요. 정말 휴머노이드는 여기저기 피지컬 AI라고 합시다. 너무 쓰일 때가 많아요. 만약에 잘 교육된 건설 현장에서 예를 들어서 뭐 타일을 붙이는 그런 로봇들이라고 보자고요. 교육을 받았어요? 사람이 더 정교하게 타일을 붙일까요? 로봇이 더 정교하게 타일을 붙일까요? 근데 이 로봇이 예를 들어서 한 대에 1억이라고 가정을 해보자고요. 근데 사람 한 명 6시간 타일을 붙이는 일당이 약 30만 원이라고 보자고요.
근데 로봇은 뭐 충전을 해야지 되겠지만 3 배는 하루에 3 배는 더 할 수 있지 않을까요? 충전하는 시간을 빼고. 뭐 나중에 전고체 배터리가 되면은 어떻게 달라질지 모르겠지만 하루 18 시간 일을 할 수 있다고 치자고요. 그러면은 일당 60만 원에 일당 90만 원. 일당 90만 원에 가까운 거의 뭐 100에 가까운 일당 100에 가까운 일을 처리할 수 있다는 거죠. 어 노동을 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일당 100 인데 한 달을 돌려요. 그럼 3천만 원이잖아요. 그럼 3-4 개월이면은 로봇 한 대 값을 뽑는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사람을 시킬까요? 인건비는 엄청 비싼데? 안 시키겠죠. 모든 건설 현장에서는 다 로봇이 일을 할 겁니다. 오래지 않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렇게 될 거예요. 안 팔릴까요? 그런데도 안 팔릴까요? 저 엄청 팔릴 거라고 봐요. 산업 분야에서 먼저 많이 팔릴 거고 가정에도 많이 팔리게 될 거고요. 결국엔 그렇게 갈 거라고 봐요. 그리고 그 이유는 더 예측하기는 어려워요. 왜냐하면 어 로봇이 사람보다 월등히 높은 지능을 갖게 될 거예요. 그러니까 로봇이 인간보다 무엇인가 인간보다 뭐 어떤 침팬지가 됐던 뭐가 됐던 인간보다 더 높은 지능을 갖게 되는 무언가가 나오면 이 문명은 어떻게 바뀔지 아무도 예상을 못 해요. 어떻게 진화할지 예측이 불가능합니다. 뭐 무서울 수도 있지만 어떤 측면에서 산업 측면에서 봤을 땐 그만큼 혁명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운도 좋게도 한국은 이 혁명에 있어서 그전에 치킨 게임에서 살아남은 강자예요. 엄청난 강자예요. 뭐가? 메모리 반도체가요. 당장 우리가 AI에 있어서 휴머노이드도 미래에 많이 팔릴 거죠. 로봇 관련주들 많아요. 로봇에서 아주 유망한 분야들 뭐 놓고 봤을 때 가장 돈을 많이 벌 수 있는 거는 액추에이터, AI 액추에이터 부속이 될 것 같아요. LG전자에서 생산을 많이 할 것 같고. 그다음에 이제 센서 중에서도 우리 촉각 센서 같은 경우가 좀 상당히 고부가 가치 좀 비싼 센서가 될 것 같거든요. 뭐 그런 거는 레인보우 로보틱스에서 잘한다고 알려져 있고. 근데 당장 로봇이 돈을 벌고 있느냐? 나중에 벌 거거든요. 이해가 되시나요? 나중에 벌 거다. 당장 돈을 벌고 있지는 않다. 당장은 수익은 좋지 않다. 그럼 뭐예요? 이거는요. 성장성이죠, 성장성. 자, 근데 반도체 부분을 보자고요. 반도체 소부장. 반도체 쪽에서 지금 HBM에만 머물러 있지 말자 그랬죠. 바뀐다는 거예요. 지금 GPU 시스템이 바뀌죠. 삼성전기가 많이 올랐던 건 그 부분에서 큰 수혜를 보기 때문이죠. GPU를 병렬로 쫙 다 붙여야지 되고 그런 류의 칩셋들 또 향후 메모리도 그 주변으로 붙이고 NV링크라 그러죠. 인터커넥터 부분도 효율성이 뛰어난 인터커넥터를 가지고선 연결을 다 한단 말이에요. 여기서 많은 부분들 일단 뭐 테스트 부속이라든지 테스트 장비라든지 뭐 삼성전기 이런 아주 고부가 가치 MLCC라든지 그런 것들이 꼭 필요하단 말이죠. 그러니까 HBM 장비라든지 지금 그쪽에다가 너무 우리가 투자로서 볼 게 아니고 당장 돈이 더 많이 벌려질 수 있는 거는 엔비디아하고 계속 엮이는 한국의 그런 반도체 소부장 업체들이에요. 그런 쪽이 당장 돈을 벌어들인단 말이죠. 물론 HBM은 말할 것도 없고요. 삼성전자와 SK하이닉스는 말할 것도 없고요. 그러면 우리가 당장에는 인플레이션 우려가 있고 그랬을 때 성장성이란 부분에 있어서는 좀 싫어한다 그랬죠. 근데 당장 돈을 많이 벌고 있어요. 이건 안정성이죠. 그럼 돈은 그쪽으로 계속 몰려오는 거는 너무나 당연하다고 봐요. 단기적으로 계속 인플레이션에 대한 어떤 압박이 있는 상황에서는, 그러니까 지금의 상황에서는 반도체 소부장 쪽이 더 좋다는 겁니다. 유망하다는 겁니다. 그런데
장기적으로 보자고요. 장기적으로 봤을 때 로봇도 돈을 많이 벌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 요쪽도 우리가 무시할 수는 없겠죠. 근데 당장만 놓고 봤을 때 더 유망하지는 않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성장성에 대해서 가격을 많이 쳐주진 않을 거니까. 뭐 때문에? 거시 환경 때문에. 인플레이션에 대한 우려, 금리를 계속 올릴 거라는 것에 대한 우려들 때문에 그렇게 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피지컬 AI 로봇 주가가 올라가는 거는 언제 오를 것이냐? 인플레이션 압박이 약해졌을 때, 그럴 때 쭉 치고 올라가고요. 또 쭉 내려왔다가, 그러니까 변동성이 엄청 크게 움직일 거예요. 많이 크게 등락이 나오겠죠. 그러다가 실제로 휴머노이드 팔리기 시작하고 매출이 발생되면서 많이 붙겠죠. 그때부터는요. 그때는 비싸서 사기도 힘들 수도 있어요. 그러면 장기 투자를 한다면은 인플레이션 얘기가 나오고, 그래서 피지컬 AI 관련돼서 뭐 LG전자가 됐던 그런 종목들이 많이 좀 밀린다면 장기 투자 관점에서 사서 모을 수 있죠, 조금씩. 근데 지금 당장만 놓고 본다면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비중을 줄일 이유는 없어요. 오늘 뉴스 나왔던 부분은 헤지펀드에서 삼성전자, 하이닉스, 마이크론 칩에 대한 비중을 줄일 거다. 이거는 순전히 뻥카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계속 겪어왔던, 미래에도, 과거에도 겪어왔던, 너무 사고 싶다는 얘기로밖에 저는 들리지가 않습니다. 얼마나 사고 싶으면 저 정도까지 할 거라는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성장성을 가지고 있는, 당장 돈을 어마어마하게 쓸어 담고 있는 상황이니까. 자, PER이 원래 낮았어요. 이 산업은요. 원래 낮았어요. 근데 지금은 얘기가 달라요. 가격이 갑자기 급락하는 일이 발생할 가능성이 너무 적어요. 이해가 되셨을까요? 너무 장황하게 이렇게 설명을 해서 음, 한 번 더 들으세요. 네, 한 번 더 들으시면은 뭔가 정리가 싹 되실 것 같습니다. 더 아무튼 뭐 긴 얘긴데 잘 들어주셔서 너무 고맙고요. 구독과 좋아요 많이 눌러주세요. 맞아 2만 명은 넘었어요. 네, 구독이 2만 명이 드디어 넘었습니다. 좀 2만 명 넘은 김에 4만 명은 금방 됐으면 좋겠네요. 아무튼 구독 눌러주셔서 감사드리고요. 좋아요도 많이 눌러주세요. 또 다음 주도 축구가 있나요? 금요일인가요? 다음 주는 언젠가요? 아무튼 다음 주도 축구 이겨서 기분 좋아서 방송하면 좋겠네요. 주말 잘 보내시고요.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정기준 원장이었습니다. 고맙습니다.